어떻게 외우냐? 안 외워요. 이해합니다. 왜 이런 뜻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어원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어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런 어원입니다. 텀, 툼, 썸. 이거 설마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이게 뭡니까? 엄지란 뜻이에요. thumb, 근데 왜 이게 엄지손가락? 부풀다는 뜻이랑 무슨 소용이 있냐? 옛날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봤어요. 얘만 부풀어 있는 거야. 부풀어 있어. tomb, 여러분 무덤이 어떤가요? 흔히 뭐 산소 생각하면 됩니다. 어때요? 땅이 부풀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tumor, 종양이라는 뜻입니다. 종양.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tumult, 혼란, 소동, 내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고 흥분된 어떤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트, 보다. 스펙트 앞에 인이 붙었어요. inspect, 안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검색대에서 뭐 가방 안까지 들여다보고 검사하다라는 뜻이에요. prospect, 앞에 스펙트, 보이는 거, 전망. 드디어 아는 단어 나왔어요. 특별한이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단어의 시작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눈에 잘 보이는 이런 뜻이었어요. aspect, 앞에 A가 붙은 방향을 뜻해요. 어딜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딜 향해서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국면이나 양상을 뜻합니다. specter,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이 R이 붙으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신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어원 맵이라는 걸 씁니다. 이미 아는 단어와 어원을 연결시킨 다음에 지도처럼 만들어서 곳곳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방문에 붙여놓고 드나들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따로 시간을 안 내어도 어원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은 목차가 되는 거예요. 그 목차를 기반으로 안에 있는 소단원, 세부 내용까지 아니면 개념명까지 더 촘촘한 나만의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수학 같은 과목은 특히나 어떻습니까? 서로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이런 과목들은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개념 숙지. 그 개념은 목차를 활용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수학 이제 문제집을 풀 때 여러분들 보면은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죠. ABC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문제집 어떻게 풉니까? 교재 순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B단계로 가고 C단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로 내려와서 ABC 이 순서로 가죠. 그 다음에 3단원에 ABC.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직까지 버거운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수포자분들. 보통 여기서 무너져요. 넘어가질 못합니다. 1단원 A 스텝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B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2단원에 A 스텝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난이도 쉽습니다. 할만해. 자, 그 다음에 B 스텝으로 가는 거죠. 1단원의 B 스텝으로. 그 다음에 2, 3단원 넘어가고요. C단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좋은 점이 뭐냐? 1, 2, 3 넘어가면서 이 내용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자신감이 생기죠. B 스텝으로 올라갔는데 B 스텝 내가 어렵다면은 다시 1단원 A 스텝으로 가서 이 과정을 다시 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몇 번씩 본 거죠? 한 번. 그렇죠. 이렇게 한 번, 1단원 한 번 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3번에 걸쳐서 본 거야. 복습 효과가 훨씬 더 높아요. 정확하게 이 정답을 찾아내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어휘력입니다. 국어니까 대충 요런 뜻일 것이다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목가적,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워 서정적인, 현학적,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거. 실제로 기출이 몇 번 꽤나 됐던 어휘입니다. 자, 고답적은 사회와 동떨어진 것을 고상하게 여기는. 자, 관조적은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음미하는. 가장 먼저 잡아야 될 어휘는 뭐냐면요. 선택지에 해당되는 부분. 선택지에 나오는 표현들은 나왔던 게 다시 나온다. 이 중에 서리적 표현을 잘 몰랐어요. 6월 모의평가에서 자 1번의 서리적 표현이라는 게 나왔어요. 1번이 정답이 아니었어요. 오답이니까 이거 잘 안 봐요. 9월 모의평가 서리적 표현이 또 나왔어. 정답이 아니었어요. 오답이야. 그냥 넘어갔어. 드디어 대망의 수능 서리적 표현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2번이 정답이야. 중요한 건 뭐냐? 다 알아야 돼. 오답 포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오답은 내일의 정답이다. 계획이 안 지켜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못 지키게 짜잖아요. 절대 지켜질 수가 없어요. 일단 시간을 재면서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푸세요. 1시간 동안 했더니 내가 10문제를 풀었다고 가정해보죠. 200제 문제집이 있습니다. 1시간에 대략 10문제였어요. 바로 이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공부 속도예요. 공부 속도를 먼저 측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짠다는 겁니다. 200제 문제집이라고 한다면 나누면 여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몇 시간? 20시간. 20입니다. 20시간. 주간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오늘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한 주 단위로 가는 거예요. 공식 멘토들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 단위로 우리 삶이 반복이 돼요.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시간대별로 칸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여러분들이 자습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지 못하는 그 시간은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남는 빈칸이 여러분들이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이 공부 시간, 가용 시간이 되는 거예요. 빈칸을 채우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마다 이 공부 속도로 하루에 얼만큼씩 공부를 할지를 계산을 간단하게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목별 여러분들 전체 몇 시간이 걸리는지, 끝나는 날짜가 며칠인지 딱 나오죠. 이 표를 보고 그 주간 계획 빈칸에다가 하나씩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해지예요. 그냥. 실천. 첫 번째, 자신의 공부 속도를 측정해 봐야 된다는 거. 나한테 맞는 계획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간 계획표를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을 추출해 보세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온전히 알아야지 그 자체를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삼색펜이 제가 또 썼던 이유가 있는데요. 빨간색, 파란색 꺼내는 시간 아껴보겠다고. 그리고 저만의 특징일 수도 있었는데요. 빨간색 중요한 건 파란색은 모르는 게 낫다. 이해가 안 되는데 파란색으로 다 표시해놨어요. 시험 기간 됐을 때 봐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파란색, 빨간색이 같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가장 빨리 걸리죠. 중요한 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다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도 모르고 아는 것만 봐요. 아는 것만 보면은 성적이 그냥 그 상태야.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공신들의 필기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줄이 그어져 있어요. 왼쪽은요 안 써요. 비워놓고 선생님 하신 말씀이나 내가 자습할 때 그 내용 정리하는 거 넓은 영역에다 쓰거든요. 그러면 이 왼쪽은 선생님 하신 말씀, 답이 되게 하는 질문을 내가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 필요 없어요. 단서 정도만. 뭐의 특징 3가지, 뭐의 정의는. 넓은 영역을 가리면 뭐만 남아요? 질문. 그럼 여러분 질문만 보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너무 지겨워 바통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이거는 마치 퀴즈처럼 훨씬 덜 지루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퀴즈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체크해 놓죠. 그럼 그 다음에 뭐만 보면 돼? 체크한 것만 보면 돼. 왜냐면 나머지는 아는 거야. 다음에 복습할 때 공부할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 이걸 들으시면 바로 10분 만에 그냥 영어로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문법이 뭐냐? 그 우리가 열심히 외운 그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 내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태는 지금 매일 여자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갔는지 안 갔는지 그 결론은 맨 뒤에 나와. 근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결론이 바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배경이 이제 뒤에 쭉쭉쭉 붙는 거죠.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영어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 우리가 요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다, 간다, 갔다, 갈 것이다, 가요, 갑니다, 갔어, 갔어요. 이 가다라는 거 뒤에 소위 어미라고 해요. 꼬리미자를 써서 말의 꼬리야. 그 뒤에 거를 살짝 바뀌어서 미묘한 표현들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논다는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것 또한 여러분들 뒤에 어미를 살짝 바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논다는 거는 플레이 아닙니까? 기본 우리가 뭐 보통은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앞이나 뒤에다가 뭔가를 붙여가지고 다양한 표현들을 더 확장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영문법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거 문법으로 보면은 자 이게 현재야. 과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 엄청나게 큰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문법에서.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동사 원형에다가 뒤에 어미 같은 걸 붙여가지고 좀 더 표현을 풍부하고 섬세하게 만드는 거. 어떤 문법 교재를 펼치든지 간에 지금 본 이 문법 내용이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이 사실은 뭐다? 동사를 살짝 바꿔가지고 훨씬 더 풍부하고 미묘한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습관이 뭡니까? 눈 뜨면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저절로 하게 됩니다. 습관에 대한 가장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6일이에요. 66일이에요.
제 66일이 뭐냐면요,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사람이 과연 며칠 동안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하게 되냐,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평균 66일이었다는 겁니다. 66일을 버티고 공부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과정, 이 공부를 게임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습관 달려! 이게 1일부터 66일까지 그냥 66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목표 습관에다가 새롭게 만들 그 습관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X표를 치거나 아니면 뭐 도장을 찍거나 해서 빼곡하게 채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레벨업 하는 걸 지켜보게 돼요.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붙이세요. 붙여요? 붙이라고. 약 먹듯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약 먹는데 10호 30분 그 규칙이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약효가 지속되는 한 3번 정도 드세요, 이렇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까먹어요. 밥 먹는 건 여러분 하루 3번 빼먹지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습관처럼 돼 있는 그 일상에다가 새로 만들 습관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신도 어떻게 하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할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다못해 영어 단어 3개 외우고 그 다음에 뭐 아침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붙이라고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잡생각이 나면 옆에다 좀 아예 쓰는 편이에요. 공신들 중에서도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잡념을 옆에다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공부 끝난 다음에 해야겠다 하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시간씩은 집중해서 진짜 공부를 하겠다, 딱 정해놔요. 시작하면 스타트 이렇게 딱 누르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잡념이 딱 들었어. 일시정지를 누릅니다. 그럼 잠깐 쉬어요. 순수한 집중 시간만 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좀 높이는 훈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게임처럼 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스타트를 눌러요. 시간을 재는 겁니다. 그게 라운드 1이에요. 그 다음 라운드 앞에 기록을 깨는 겁니다. 기록경신. 그죠. 타임어택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렇게 첫 번째 라운드, 자, 두 번째 라운드, 아 이거 이겼네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걸 느끼는 거죠. 네. 집중력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 책상에 편하게 앉습니다. 허리를 좀 펴고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마셨다가 내뱉고, 평화, 평온함, 차분함, 집중력, 좋은 것들은 다 뭉쳐진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빛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러분 정수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내 몸에 쌓여있던 나쁜 기운을 차츰차츰 밀어내요, 밑으로. 훨씬 더 오래 공부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실수도 덜 하게 돼요. 공부할 때 음악 들어도 되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가사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뇌는 언어적인 처리를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잔잔한 배경음악 같은 거,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 공부하는 집중력을 높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공부를 하면은 최장 몇 시간 할 수 있을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꼭 필요한 시간을 뺐더니 18시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 오후 2시까지 그냥 풀로 집중을 한 줄 알았는데 시계를 보니까 아직 오전 10시도 안 됐어요. 시간이 안 가.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뛰쳐나갔어요. 와서 다시 보고 그냥 버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제가 진짜로 18시간 공부를 찍었어요. 물론 계속 집중이 잘 된 건 아니고 꾸역꾸역 버틴 거지만 내가 이걸 해냈잖아. 이제 뭐 5시간은 그냥 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한계를 깨니까 다른 경지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다들 도전해보겠습니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 학생들의 후기가 뭐 학교 다니는 중에도 막 10시간씩 막 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이겼다는 기분, 그 성취감, 저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됐고 한두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계를 깨부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건 한계가 아닌 게 되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자, 공부를 스마트하게 우리는 할 수 있다. 수고 많았습니다.